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긴 했었는데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피했다면서요. 참 이 아버지가 아이를 만나게 된 과정도 되게 미심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. 네. 일단 이 필리핀 주재 대사관 쪽은 아무래도 이 아이가 계획적으로 보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여권상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받으시더랍니다.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거부해서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아버지께 연락이 와서 좀 연락을 했는데 이제 뭔가 바로 오셔서 애를 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전화하니까 그럴 수 없다. 우리 사업하는 게 있는데 사업하는 게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어쨌든 이 일주일 내로 오셔서 조금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결국 아버지가 왔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을 만나도 계속 피하기만 했더랍니다. 그래서 이 대사관 쪽에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서 좀 따로 면담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당시에 좀 이 아이가 필리핀이 좀 더 이 아이에게 더 살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두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반면에 이 아이는 자기 아빠가 자기를 버렸었고 자기를 데리고 왔지만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도 다시 버려질 거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참 이 부모님이 본인을 버렸다는 절망감에 몇 년간 계속 오랫동안 살아왔을 네. 이 아이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. 김남국 위원, 사실 이 소식을 계속 쭉 들으면서 정말 비정한 부모라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필리핀에 두고 오기 전에도 여러 번 다른 곳에 또 보냈다면서요? 네,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범죄 사실이 무려 4가지나 되는데요. 이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하나의 범죄 사실은 빠졌지만 무려 4번이나 아이를 유기한 전력이 있었습니다. 네. 2010년에 네팔의 전문 상담 기관을 아이에 맡겼다, 3주 정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또 2011년에는 원래 취약 연령이 돼갖고 학교에 갔었어야 됐는데 취약 나이를 속이고 기숙사 시설이 갖춰진 어린이집에 1년간 또 유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네. 하고 있고요. 2012년에는 여름부터 충북 괴산에 있는 또 사찰에 맡겼다라고 합니다. 사찰에서 1년여간 수개월이 지나도 아이를 찾아가지 않으니까 왜 아이를 찾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부모의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또 아이를 다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죄질이 지금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이 필리핀에 유기하기 전에는 국내에 있다가 유기를 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아이가 다시 돌아오고 항의를 하자 이번에는 아예 아이가 돌아올 수 없는 곳, 해외로 나가서 유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결국 2014년 11월에 필리핀에 나가갖고 아이를 유기를 하고 결국 필리핀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된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개명하고 이름도 바꾸고 여권도 가지고 들어오고 본인한테 연락이 닿지도 못하게 번호까지 바꿔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 부모가 하는 행동은 국내에서는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서는 아예 영영 못 돌아올 거다라는 이런 신종을 유기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만약 이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죄질이 정말 나쁜 네. 유기라고 볼 겁니다. 이 필리핀에 아이 혼자 버려졌을 때 이 아이 나이가 10살이었답니다. 10살 아이를 필리핀에 홀로 두고 그 부모는 그냥 돌아온 건데 이영찬 위원, 이 부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? 참 이 부부의 입장이 아주 기가 찹니다. 일단 부부는 아들을 버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요. 이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그 당시 사찰에 버린 건 템플스테이를 보냈다. 과거에 사찰에 1년 넘게 맡겼던 거는 네, 애가 템플스테이를 네. 좋아해서 절을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한 거다. 네,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고요. 이제 필리핀에 보낸 것 같은 경우는 영어 능통자로 만들기 위해서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네. 그러면 사찰에 보냈을 때 도대체 나이는 왜 속였으며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왜 고아원에 보냈는지를 좀 되묻고 싶네요. 네. 그리고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 A씨 부부는 대학생인 장남과 함께 계속해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였습니다. 네. 참 기가 찹니다. 기가. 이 노영희 의원, 일단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피했다는 걸 보면 다시 그 부모에게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고, 그렇다면 어디서 이 아이를 맡아서 좀 관리도 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기관이라든지 또 돈도 필요할 것 같고요.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우선 이 아이가 가벼운 자폐 증세를 앓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왼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고 소아 조현병까지 지금 번졌다. 그래서 현재 네. 지금 정신과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또 자기를 버릴 거니까 절대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아버지의 친권을 상실시킬 만한 사유가 됩니다. 지금 재판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됐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어머니 모친은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된다면 부모 둘 다가 지금 형사 재판을 받게 되겠죠. 문제는 이 형사 재판을 받아도 형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
된다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. 네. 그렇다면 이 미성년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상황을 봐가지고 친권을 계속해서 이 부모에게 놔두는 것이 좋지 않다,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정법원에 친권 박탈 신청을 하게 되고요. 네. 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재판이나 심판 같은 걸 통해서 친권을 박탈시키는데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그 다른 친척,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다른 친척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친권을 이제 넘겨주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네. 아예 그런 사람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뭐 국가기관이나 뭐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이제 그 친권을 주어가지고 그쪽에서 양육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이제 일반적으로 친권을 만약에 친척이나 일반인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라면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 같은 것이 들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런 비용들은 이 친부모들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렇지 않고 시설이나 이제 나라에서 아이를 이제 돌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된다면은 사실은 뭐 나라에서 나중에 양육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부모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. 네. 이